유신 시험지 14번부터죠? 13번은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속도시간 그래프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를 의미해? 저거는 맞던 거. 속도시간 그래프 밑넓이가 뭐를 의미해? 면이요. 뭐라고? 변이. 자, 봐봐. 속도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야? 여기서 지금 0점을 넘어갔잖아. 방향도 맞죠. 운동 방향이 뒤집어진 거야. 속도의 음이 어디 있어? 그 음은 방향이 반대로 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0초부터 10초까지 봐라. 우리가 원래 속력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를 싹 더하면 이동거리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요 밑넓이하고 요 밑넓이를 싸그리 더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야. 요쪽 밑넓이 얼마야? 10이죠, 10. 응? 그리고 여기 밑넓이가 뭐야? 5. 그러네. 미터.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운동 방향이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러면 10m를 이쪽으로 갔다가 찍고 5m를 되돌아왔다는 뜻이야. 지금 이렇게 운동한 거야. 하지만 어쨌든 이동거리는 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인 거리를 다 따져주는 거니까 총 이동거리는 15m가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총 이동거리 15m 맞고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이야, 속도 아니고. 평균 속력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근데 총 걸린 시간은 몇 초야? 10초잖아, 10초. 그럼 총 걸린 시간 10초 분의 총 이동거리 15m 해서 평균 속력은 1.5m/s가 되는 거. 그래서 요거 맞고, 5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변했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가속도는 여기서 뭐가 가속도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죠. 근데 지금 기울기의 방향이 여기랑 여기 변했어, 안 변했어? 기울기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기울어진 방향이 변한 건 아니죠. 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변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변한 게 아니다. 속도의 방향이 변한 거다. 만약에 가속도 방향이 변했으면 그래프 기울기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가속도 방향이 변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당황을 했을 텐데, 이게 수레를 내가 당기면 이 수레가 힘을 받아서 운동하니까 무슨 운동해? 인간. 그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이 문제 풀 때 무슨 식 써야 됨? F는 MA 쓰셔야 돼. F는 MA. 봐. 지금 이게 속도시간 그래프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수레만 당겼을 때 기울기 얼마야? 3t분의 6v. 이거 t하고 v가 복잡하면 떼고 생각하셔도 돼. 3초에 6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2m/s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추 한 개를 당겼더니 기울기가 얼마가 돼서 추 한 개 추를 어디에 얹은 거야? 수레에 얹은 거야. 그러면 수레 위에 추를 얹었으니까 수레 질량이 늘어난 거랑 똑같은 상태잖아. 그지? 무거워진 거야, 무거워진 거. 그랬더니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됐냐? 줄었잖아요. 무거워지니까 가속도가 감소한 거란 말이야. F는 MA에서 힘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얘가 늘어나니까 가속도가 줄었다. 지금 이 얘기거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추 한 개 얹었을 때 여기 기울기 얼마야? 3분의 4. 이때는 3분의 4m/s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추 하나 더 얹었어. 그랬더니 기울기가 이제 얼마가 됐어? 여기 3V잖아. 3t분의 3V니까 1m/s 제곱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럼 봐봐라잉. 수레만 있었을 때 가속도가 2였어요. 근데 추를 2개 얹었더니 가속도가 1로 줄었다? 아이쿠. 가속도가 2에서 1로 절반 줄었다는 것은 힘은 어차피 일정한 상황이니까 질량은 몇 배로 늘었다? 2배로 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수레에다가 추를 2개 얹었더니 수레만 있을 때보다 질량이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추 하나당 질량은 수레의 몇 배가 되는 거야? 네. 절반. 에이, 봐라.
수레 하나의 질량을 내가 1kg라고 잡을게. 수레 하나의 질량을 1kg로 잡으면 추 2개 실어놓고 당겼더니 수레에다가 추 2개 질량 싹 더해서 전체 질량이 2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추 2개만 해서 질량이 1kg라는 소리잖아. 그럼 추 하나당 질량은 0.5kg, 수레의 절반이란 얘기잖아요. 이해했어? 자, 그래서 니은에 디귿부터 갈게. 추 한 개 질량은 수레 질량의 0.5배인 게 맞아. 그래야 추 2개 얹었을 때 수레하고 질량이 총 2배가 나오지. 이해되니? 용수철 저울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어디서 알게? 문제에 알려줬다. 여기.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일정하게 유지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계속 똑같은 힘으로 당겼다 이 소리잖아. 눈금을 유지했다는 건 힘을 계속 똑같이 주고 당겼다는 뜻이야.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추 한 개만 얹었을 때 가속도가 1.5배? 자, 추 한 개만 얹었을 때 이걸 계산을 해봐야겠어? 아니, 추를 얹어서 질량이 무거워졌는데 가속도가 1.5배로 늘었겠냐, 상식적으로? 줄었겠지. 안 그래요? 이건 당연히 틀린 얘기야, 사실은. 그 숫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 얹어서 질량이 늘어나? 똑같은 힘으로 당겼어? 그럼 가속도는 줄어야 돼. 오케이? 이해했어? 그 다음 15번. 이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나 본데,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공을 던지면, 자, 공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미는 힘을 또 받은 거죠. 그럼 공의 속도는 V보다 커지는 거지. 근데 사람은 어때? 자, 사람은 이쪽으로 가다가 내가 봐라. 내가 공을 이쪽으로 밀면 공도 나를 반대로 미는 거 아니냐? 내가 쟤한테 충격량을 줬으면 쟤도 나한테 충격량을 줘야지. 안 그래? 그럼 이 사람은 공한테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을 받았으므로 공을 던진 후 이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돼? V보다 줄어드는 거야. 공을 던지면 날아가는 공의 속도는 V보다 커지는 거고, 이 사람의 속도는 V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야. 힘을 반대로 주고받으니까. 오케이? 그럼 공을 던진 후 사람의 속력. 자, 이게 좀 애매한 문장인데, 내가 만약에 공과 함께 가다가, 자, 공을 던졌어. 그러면 공과 함께 가다가 공하고 나하고 둘 다 V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 근데 공을 던지면, 자, 공은 가는 방향으로 힘을 더 받으니까 속도가 늘어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V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될 거야. 공의 입장에서는. 그럼 자, 나는 공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느려져 갖고 공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속도가 V보다 느린 상태로 다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지. 이게 공과 나 사이에 서로 힘을 주고받는 동안, 즉 내가 공을 밀고 있는 그 시간, 공을 내가 던지는 그 중에는 속도가 변하지만 공이 이미 내 손을 떠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와 공은 다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야. 서로 힘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 기억선지는 그 얘기야. 공을 던진 후니까 공이 내 손을 떠난 후를 말하는 거야. 공이 내 손을 떠났으니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 이후로는 처음보다 느려진 속도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공을 던지는 동안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지만 이건 공을 던지는 동안. 던지고 난 후에는 다시 둘 다 일정하게 진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니은 속도의 변화량. 이게 뭐야? 가속도잖아. 근데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 아니야? 여기서 뭐가 가속도야? 기울기. 자, 그런데 내가 공을 미는 힘하고 공이 나를 미는 힘은 같아 달라. 둘이 똑같은 힘을 받지. 근데 F는 MA잖아요. 둘이 같은 힘을 받는데 나하고 공 중에 누가 무거워? 나요. 내가 무겁죠. 그럼 무거우면 가속도는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즉 똑같은 힘을 주고받아도 공의 속도 변화량과 사람의 속도 변화량 중 누가 커? 공의 속도 변화량이 크다고요.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는 공이 크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이런 식이 돼. 이쪽 공은 기울기가 크고 같은 힘을 주고받아도 사람 쪽은 작아. 왜냐? 사람이 질량이 커서 가속도가 작으니까. 이해함? 니은은 그 소리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사람이 공보다 작은 게 맞아요. 왜? 사람이 더 무거우니까 같은 힘을 받아도 가속도가 작아. 그리고 공을 던진 직후 밖에서 다른 사람이 얘를 보고 있어. 원래 공은 V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공을 던지고 나니까 공의 속도는 V보다 빨라졌네? 이렇게 보이지 당연히.
왜냐면 가는 방향으로 힘을 더 받았으니까. 이해했나? 이해하고 있는겨 지금? 자지 말고 17번은 솔직히 통합과학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저 이거 물리 원에서 원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참고로 그냥 풀어만 줄게. 이걸 여러분이 수능 볼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힘을 작용하고 있으면서 저울에 몇 뉴턴이 2뉴턴이 눈금이 치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물체를 올려놨어. 이 물체 지금 정지해 있지. 얘 무슨 힘 받아? 지금 중력. 아래로 중력이 당기죠. 중력이 당기는데 왜 책상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 책상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중력이 당기는데 책상이 얘를 받쳐주는 힘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돼서 안 떨어지는 거거든. 자 이거랑 똑같아.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어. 하지만 바닥이 얘를 받쳐주는 힘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럼 B는요? B는 도대체 무슨 힘을 받고 있길래 저기 떠 있는 걸까? 자 일단 B는 아래쪽에서 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지구가 당기는 힘. 근데 누가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 저기 멈춰 있는 거냐? A가 같은 뭐 N극 이렇게 마주보고 해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누가 받쳐주고 있냐? A가 B를 밀어주는 힘. 자기력이죠. 자기력. N극 S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힘은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죠. 작용 반작용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동시에 B도 A를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거 아니야? 즉 B가 A를 미는 힘이 이거랑 똑같은 크기로 여기도 작용하고 있다고요. B가 A를 미는 힘. 내가 지금 빨강으로 표시한 저 두 힘은 무슨 관계야? A가 B를 미니까 똑같은 힘으로 B도 A를 미네. 요 빨강 화살표로 표시한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에요. 얘가 얘를 밀었더니 얘도 얘를 밀더라. 실제로 중력이랑 똑같이 밀어가는 거예요. 그럼 A는 이 힘에 플러스 지구가 지를 잡아당기는 중력 두 개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요 두 힘을 저울이 동시에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2뉴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을 합쳐서 지금 2뉴턴이 나온 거예요. 전자저울에는. 이해했어? 근데 요 힘과 요 힘은 크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두 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A가 얘를 당기는 힘 그리고 이 힘과 이 힘도 크기가 같아요. 왜냐면 요 힘하고 요 힘은 또 둘이 크기가 같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돼서 B가 저기 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결국 이 중력과 요 힘이 크기가 같으니 각 1뉴턴씩이네요. 그래서 A와 B는 둘 다 1뉴턴짜리 자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물리 원에서 배우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 빨간 화살표 두 개는 작용 반작용 관계, 이 빨간 화살표와 B에 작용하는 중력 얘네 둘은 힘의 평형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각 1뉴턴씩이기 때문에 1뉴턴이면 그램으로 몇 그램이냐? 가속도 A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1뉴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질량이 얼만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지금 이거죠. 그러면 질량은 10분의 1kg인 거니까 100g이죠. 200g이 아니라. 10분의 1kg, 0.1kg잖아요. 그럼 100g. 저울이 자석을 받치는 힘의 크기. 이게 2뉴턴인 거죠. 무게인 거죠. W는 무게, M은 질량. 저울이 자석을 받치는 힘의 크기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2배. 봐봐. 저울이 받치는 힘은 이 두 힘의 합이잖아. 총 2뉴턴. 근데 A가 B를 받쳐주고 있는 힘은 요거. 하나, 1뉴턴. 따라서 저울이 A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의 2배인 게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게 A가 B를 받쳐주는 힘이죠. B에 작용하는 중력. 이게 여기 화살표로 치면
지금 요 힘과 요 힘을 표현한 거야. 이 두 힘, B라고 하는 자석 하나에 작용하는 저 두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 아니, 쟤는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은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와요. 물리 하시는 분들이나 새겨 들으시면 돼. 너 말이야. 이게 자기력의 크기라는 게요. 그냥 서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A와 B 사이에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이게 자기력. 저기서 자기력은 뭐로 생각해요? 뭐로 생각하다뇨? B가 A를 미는 힘이 자기력이에요. 이거 둘 다 자기력인 거예요. 서로 미는 힘. 자기력에 의해서 서로 미는 거죠. 중력은 자기력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중력은 자기력과 전혀 별개의 힘. 오케이. 물한 자, 18번은 이거 얘가 75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폭탄을 놓잖아요? 그럼 이 폭탄은 어떻게 되게요? 이쪽으로 75m/s의 속력으로 던진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이 속력,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자유낙하 두 개. 왜냐면 저 폭탄은 비행기와 함께 75의 속력으로 등속시선 운동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따라서 저 폭탄은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75의 속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얘는 이쪽으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75의 속력을 가고 가는데 밑에서 중력이 땡기니까 포물선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이해했어? 이게 75의 속력으로 폭탄을 내가 이렇게 던진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준 거야. 이해했냐고. 자, 그랬더니 목표물에 명중을 했대요. 중력가속도 10이잖아요. 자, 그럼 얘 500m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 목표물에 맞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죠. 어차피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연직 방향 운동하고만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m 떨어지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그래프 그려야죠. 속력 시간. 자, 500m는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지. 100%.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인데. 그럼 자유낙하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요. 얘 시간 모르고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 모르지만 10초예요. 밑넓이가 500m 나와야 되는 거죠. 밑넓이가 낙하 높이. 그리고 기울기가 중력가속도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기울기 얼마야? T분의 V잖아요. 그럼 T분의 V는 10. 그 다음 밑넓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VT. 이게 500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요거 두 개 연립하셔가지고 V하고 T 구하시면 돼. VT 구하면 얼마 나올까? 한번 해볼게. V는 10T.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분의 1 곱하기 10T 제곱은 500인 거야. 그러면 5. T는 10이네. 요 10초. 그럼 얘가 10초니까 V는 얼마? 100m/s가 나와, 100m/s가 나와야 기울기가 10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은 100이라는 얘기죠. 여튼 폭탄은 포물선 궤도를 따라 점점 빨라지죠. 왜? 충격을 받아서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 빨라지는 게 맞으니까 속력은 어쨌든 증가를 해요. 그리고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지금 10초인 거 확인했고, 충돌할 때 속력은 10보다 작다 그랬는데, 자, 충돌할 때 연직 방향 속력만 해서 100이야. 10이라 그랬어. 그리고 연직 방향 속력만 해서 100이야. 근데 얘 연직 방향 속력만 있어요? 수평 방향 75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방향 속력 100, 이 방향 속력 75.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해야 이게 합친 속력 아니에요? 합친 속력은 얼마인지 몰라도 최소한 100보단 크겠죠. 따라서 이것은 틀린 말. 오케이, 됐습니까? 산화환원 53페이지. 자, 지금부터 자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산화와 환원이 뭐냐? 우리 여기에 좀 적어보자고요. 산화, 환원 두 가지로 설명했었어. 자, 산소를 이용하여 설명해보자. 산소와 어떻게 되면 산화? 그렇죠.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갖고 있던 산소를 잃으면 환원, 즉 분리되면 환원. 산소는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이에요. 근데 이걸 전자로 설명하면 산소랑 전자는 반대인 거 알죠? 산소는 얻어야 환원인데 전자는 잃어야 환원이야. 얻으면 산화예요.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산소는 얻어야 산화, 전자는 잃어야 산화. 요 산화와 환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52페이지에 맨 앞에 보면 광합성이 있어요. 자, 광합성 여기 과정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식으로 좀 바꿔보자. 이산화탄소 하면 CO2, 저 지금 포도당 지금 못 들죠. 물 H2O 해서 빛을 받았어. 물론 광합성 하려면 당연히 빛이 있어야지. 자, 포도당 C6H12O6 맞아요. 여러분 포도당식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C6, H12, O6 이게 포도당이에요. 플러스 산소 O2 이게 광합성이거든. 자, 여기에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666 포도당만 빼고 앞에 666을 붙이면 돼. 제가 개수까지 뭐 굳이 안 맞추려도 되죠? 요게 광합성인데 이게 광합성인데 이 광합성이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산화 환원 반응이냐면 여러분 광합성의 목적이 뭐야?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한 거야? 결론은 에너지는 못 만들어요. 에너지는 오히려 얻었죠. 이거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포도당. 알겠습니까? 광합성 목적은 포도당 만들고 싶은 거. 근데 포도당은 우리도 필요하거든. 사는데 근데 너네 포도당 만들 수 있어 없어? 우리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먹으면서 빼서 먹고 사는 거지. 얘네는 빛을 받으면 직접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애들. 이게 광합성 아니겠어? 포도당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에 여기 보면 탄소 보이지? 탄소? 이 탄소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그러면 내가 요 탄소를 이용해서 요 포도당을 만들려면 여기 붙어 있는 산소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뜯어내야 돼요. 여기 붙어 있는 산소 뜯어내고 탄소만 남겨가지고 이걸 갖고 다시 쭈물쭈물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잘 봐요. 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잃은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산소를 뜯어내고 탄소만 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그렇죠. 얘가 환원돼요. 그래서 우리 광합성을 이름 부를 때 광합성은 뭐라고 부르냐? 이산화탄소의 환원이다. 이산화탄소의 환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산소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산소를 뜯어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환원. 그냥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환원이 잃었잖아요. 됐다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어서 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의 다른 이름. 자, 광합성을 뭐라고 부르냐? CO2의 환원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문제 풀다 보면 다음은 광합성의 반응식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은 걸 꼭 이렇게 써요. 다음은 이산화탄소의 환원 과정이다. 이따구로 쓴다니까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환원이다. 이 말 나오면 아, 광합성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었으니 이산화탄소가 환원된 거지. 어쨌든 광합성이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했냐? 여러분, 광합성의 요 앞뒤 반응물 생성물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게 뭐가 되지? 호흡이 되는 거 알죠? 광합성의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게 호흡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호흡은 봐봐. 요 뒤에 있는 애를 앞에다 갖다 써. 자, 포도당 플러스 산소 했더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로 나오더라. 이게 호흡이잖아요. 이게 광합성이랑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럼 보세요. 호흡할 때는 자 봐봐. 이게 포도당이잖아. 포도당이 누구랑 결합을 했어? 산소. 그죠? 그럼 우리는 포도당이 뭐 됐다? 산화. 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했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오투가 네. 저게 탄소를 만나서 CO2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반응식에 CO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식이 없는 애를 왜 마음대로 갖다 써? 그런가? 아 저게 CO가 들어가 있구나. 주어진 것만 갖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호흡은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니까 결국 호흡은 뭐라고도 부르냐? 자, 호흡은 다른 말로 포도당의 산화다. 이렇게도 불러요. 다시 광합성은 뭐라고 부르고 이산화탄소의 환원. 호흡은 뭐라고 부른다? 포도당의 산화. 같은 말이다. 달달 외워라. 알겠죠? 광합성과 호흡에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 아니죠. 얘는 빛 에너지지만 화학 에너지. 얘는 화학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하죠. 됐습니까? 여튼 중요한 건 둘 다 산화 환원 반응에 속하긴 하는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의 환원이고 호흡은 포도당의 산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다 산화 환원 반응이란 얘기네. 사실 산화 환원 반응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배우니? 그래서 산화 환원 중에서도 중요한 거 몇 개만 지금 보겠다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 환원 반응이 광합성이다. 그럼 광합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광합성하는 누가? 남세균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바닷속에 산소량이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게 공기 중에 나가서 산소량이 증가했더니 뭐가 생겼어? 일단 산소 호흡하는 애들도 생겼고 나중에 오존층까지 생겨가지고 육상생물 출현한 거. 자, 봐봐. 광합성이 얼마나 지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 광합성하는 애가 나타나면서 지구에 산소가 늘어가지고 산소로 숨쉬는 애도 나왔죠. 오존층 생겨서 육상생물로 나왔죠. 야, 광합성 겁나 중요하지. 이 겁나 중요한 광합성이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 중에 하나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산화환원 반응의 종류는 엄청 많지만 모든 반응이 다 산화환원인 건 아니거든. 산화환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광합성은 산화환원에 속한다? 이렇게 중요한 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냐고요? 네. 자, 그 다음 산화환원 반응의 두 번째 연소. 야, 연소는 100% 산화환원이죠. 왜? 연소는 누구랑 결합하는 과정이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이니까. 연소는 100% 산화환원이에요. 연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야,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지. 연소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연소는 누구의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 얘들아, 화석연료 하면 뭘 말하는 거야? 바로 위에 써있네. 석탄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 산화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연소도 배워요. 아니, 연소가 산화환원에 속한다니까 이 아저씨야. 지금 산화환원에 속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 중에 1 광합성, 2 연소.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연소 중에서도 우리 석탄석유 연소가 왜 중요하냐? 석탄석유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역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산업혁명. 그죠?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중요하지? 산화환원 반응 종류는 엄청 많은데 다 배울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야. 그 중에 1 광합성, 2 연소. 지금 이 두 개 한 거야. 이거 다 산화환원 반응에 속하는 애들. 알겠어? 그 다음 산화환원에 속하는 세 번째. 자, 이거는 진짜 잘 봐야 된다. 철의 재련. 재련이 뭐야? 저를 잘 다듬어가지고 뭘 다듬어 다듬기. 어떻게 다듬는데? 용광로에다가 오! 자, 그건 맞아. 철의 재련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땅속에서 보통 철광석을 캐. 이걸 녹여서 철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땅속에서 철광석 캐자마자 녹이면 얘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지. 왜 바로 못 써? 너무 오래돼서 좀만 더 해봐. 오래돼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산소가 산소. 그렇지. 얘들아, 맞아요. 땅속에 묻혀있던 이 철은 바로 쓸 수 없는 철이야. 왜 못 써? 순수한 철 상태가 아니거든 얘는. 땅속에서 이미 누구랑 결합한 상태로 나와. 산소와 이미 붙은 상태로 나와. 산소와 붙어있는 철. 무슨 철?
산화철 상태로 나와. 그럼 이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 산소를 다시 뜯어내고 갖다 버린 다음 철만 남겨야 녹여서 쓸 수 있는 거야. 이 산화철에서 산소 뜯어내는 걸 재련한다고 해. 오케이? 자,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철로 만드는 걸 재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재련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대빵 높은 데서만 할 수 있죠. 용광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재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단순하게만 나와 있어. 사실 산화철 재련이 내가 조금 자세하게 쓸 거야. 이게 용광로야. 여기에 내가 재련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재련할 재료를 넣어야겠지. 산화철 들어가겠죠. 산화철 화학식 쓸 수 있으신 분? 아닙니다. 야, 화학식 스톱. 화학식을 쓰는데 누가 앞에 숫자를 붙입니까? 이거 아저씨요. Fe2O3 산화철의 화학식입니다. 외우세요. 아니, 앞에 숫자 쓰지 말라고요. Fe2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화학식을 쓸 때는 앞에 큰 숫자는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언제 쓰는 거야? 화학 반응식 쓸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산화철의 화학식이에요. 그럼 여기 잘 보라고. 말도 안 나오네. 얘는 바로 못 쓰는 철이죠. 나 여기서 누구 뜯어내고 산소 뜯어내고 누구만 남겨야 쓸 수 있어. 철만 남겨야 쓸 수 있죠. 나 산소 뜯어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산소를 뜯어낸 산소는 어디다 버리는데? 공기 중에? 그렇게 못 버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뜯어낸 산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대신 받아줄 놈, 이 산소와 대신 결합해줄 놈이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래서 걔한테 주는 거지 공기 중에 버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신 결합해줄 놈으로 넣어주는 애가 바로 코크스입니다. 코크스. C3. 아니요, 그냥 C요. 코크스는 그냥 석탄가루예요. 탄소가루. 이 탄소가 산소를 됐다 좋아해. 그래서 얘 넣어주면 저기 있는 산소를 뺏어다가 지가 대신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순수한 철만 남아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산소 대신 결합해줄 놈으로 넣는 거야. 공기 중에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버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집어넣는 게 이제 석회석. 탄산칼슘을 넣거든요. 탄산칼슘은 CaCO3인데, 자, 얘는 불순물 제거용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이 석회석의 역할까지는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쟤도 넣는데 쟤는 불순물 제거용이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좋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산화철과 코크스 두 놈인데, 얘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잘 봐요. 내가 산화철을 이 안에 넣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뜨거운 공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뜨거운 공기. 이 안에 산소가 들었어요. 그러면 산화철하고 코크스 중에 누가 먼저 반응을 하냐? 1번 코크스가 먼저 내가 넣어준 산소와 반응합니다. 코크스가 산소와 결합하면 뭐가 되게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원래는 CO2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CO2가 돼야 되는데 요 용광로에서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CO, 일산화탄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계수 맞출 줄 알죠? 일산화탄소기 때문에 이거 계수 맞추면 이렇게 돼요. 원래는 CO2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나 철 재련하기 위해서 저 일산화탄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일산화탄소 얻으려고 용광로에서는 일부러 CO를 만들어요. 억지로. CO2가 나와야 제대로 된 건데 억지로 여기서 CO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철 재련할 때 필요하거든, CO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CO2 나와야 되는데 CO가 나왔잖아요. 불완전 연소. 제대로 연소를 일부러 안 시킨 거예요. 산소를 조금 모자라게 넣어준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제대로 연소가 안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자,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됐어요? 누가 산화됐어요? 코크스. 얘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된 거 보입니까?
아, 탄소가 산화됐네. 왜?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주의할 점. 야, 누가 산화됐니? 그랬더니 CO 요. 여러분, 산화된 거를 찾든 환원된 거를 찾든 여러분 무조건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화살표에 왼쪽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찾는 거 없어요. 무조건 틀려요. 자, 탄소가 산화됐다. 왜?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산화철에서 철 뜯어낼 거예요. Fe2, O3, 에다가 여기서 나온 일산화탄소를 이용할 거예요.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얘는 틈만 나면 산소를 얻어다가 이산화탄소 CO2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뜯어갈 거야, 산소. 그러면 얘가 산소 뜯어가면 얘는 순수한 철이 되고요. CO는 이제 뭐가 되겠어? CO2가 돼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개수 맞춰야 됩니다. 맞춰보세요. 1, 3, 2, 3. 여러분 요거 개수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순수한 철이 나왔죠? 여기서 누가 산화됐어요?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해요? 얘가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됐으니 얘가 산화죠. 일산화탄소가 산화한 거예요. CO2가 산화된 게 아니라 항상 화살표의 왼쪽에서 찾는 거예요. 자, 누가 환원됐어요? 산소 잃은 애가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산소를 잃고 철이 되었죠. 이게 환원된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여기까지. 언제나 해도 그랬더니 순수한 철이 나왔네요. 이게 산화환원이에요. 철광석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잘 봐. 지금 Fe2O3가 버린 산소를 CO가 받았네?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 놈이 환원이 되면서 저놈이 산화가 됐잖아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 나 환원되고 싶어. 산소 버리고 싶어. 아무데나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산소를 버렸다는 건 옆에 누군가 그 산소를 대신 받은 놈이 있다. 그죠? 그럼 내가 환원됐다는 건 옆에 누군가 한 놈은 산화가 됐다는 소리네. 즉, 아까 그 만들 이산화탄소가 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즉 산화 환원은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혼자 환원되고 싶다고 환원될 수 있어? 없어. 옆에 대신 산화 대줄 놈이 필요하다. 자, 그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요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도 자, 나 산화되고 싶어. 산소 얻고 싶어. 어디서 산소가 뿅하고 튀어나와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산소를 버리면 내가 그걸 받아서 산화가 돼야 되는 거야. 즉 내가 산화됐다는 건 옆에 누군가 산소 버리고 환원된 놈이 있다는 소리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산화와 환원은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젠장 안 써 있어. 옆에다 쓸게. 자, 이게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산화 환원은 절대 산화만 따로 환원만 따로 이렇게 안 돼.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근데 아까 전에 아니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는 산화가 됐는데 누가 환원인데요? 자, 이게요. 얘처럼 산화 환원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식도 있지만 이것처럼 산화 환원이 잘 안 보이는 식도 있어요. 탄소가 산화되는 건 확실한데 산소가 이게 환원이냐고 물어보면 애매하잖아요? 환원이 맞아요. 맞는데 이 산소가 왜 환원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통합과학에선 설명이 안 돼요. 이거 하려면 화학을 끝까지 배우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몰라요. 그래서 산화 환원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래.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 수준으로는 누가 산화고 환원인지 안 보이는 식이 되게 많아요. 이래서 짜증나.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탄소가 산화잖아요. 그럼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는 환원이 됐다는 얘기니 그럼 당연히 누가 환원일 수밖에 없냐? 얘가 환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 환원이냐고 묻지 마세요. 설명 안 돼요. 통합과학에서는.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요. 정확하게 산소가 환원인 건 맞는데 통합과학 수준에서 설명이 안 될 뿐이에요. 그한테는 원소인 이유는 뭐예요? CO2가 아니라 CO5가 됐으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광합성도 봐봐라. 광합성도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잃어서 환원된 게 확실하죠. 그죠? 그럼 누가 산화냐 그러면 누가 산소를 얻었냐 그러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치만 산화환원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누군가 분명 산화가 됐겠죠? 그럼 누가 산화겠어요? H2가 산화예요. 근데 왜 산화냐고 물어보면 통합과학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산화환원은. 그래서 짜증나요. 외워야 돼. 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산화환원이 보이는 게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Fe2O3는 산소를 잃고 환원됐죠. 지 산소 누구한테 줬어요? CO한테 줬죠. CO한테. 그러면 얘는 지 산소를 CO한테 줘서 CO를 산화 시켰네요. 남을 산화 시켰네요. 남을 산화 시키는 애 뭐라고 부르게요? 산화. 시킨 거예요? 네, 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봐요. 내가 산소를 잃고 환원됨으로써 저 새끼를 산화시킨 거잖아요. 남을 산화시키는 놈 산화제라 그래. 자, 산화제는 내가 산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뭐 되는 거예요? 환원. 나는 환원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환원되면서 저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산화제라 그래.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얘는 CO는 어때요? 자, 지는 산화됐죠. 누구 거 산소 뺏어서? Fe2O3 거 산소 뺏어서 지는 산화됐죠. 지가 산화되면서 이놈을 환원 시켰죠. 맞아요? 지가 산화되면서 이놈을 환원시켰잖아. 얘 산소 뺏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남을 환원시킨 놈 이름이 뭐겠어요? 환원제. 진짜 환장하죠? 지가 환원된 게 환원제가 아니에요. 지는 산화되면서 쟤를 환원시킨 애가 환원제예요. 이름이 반대예요. 내가 산화되면 난 무슨 제? 내가 산화되면 나는 환원제. 내가 환원되면 나는 산화제. 왜? 내가 산화되면 쟤를 환원시킨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제자 붙는 애는 반대로 가는 거야. 진짜 잘 봐야 돼요. 실수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해했냐고? 네. 자, 철의 재련도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산화환원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합성, 호흡, 연소, 철의 재련 이거 다 산화환원 반응에 속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중요한 반응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몇 가지 더 볼 거예요. 어디 갔니? 밑에 동시에 아! 나와 있는데요. 아, 동시성 있네.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아이, 다시 쓰면 좋지 뭘. 요 밑에 탐구 자료창 좀 볼래? 지금부터는 산화환원에서 많이 나오는 실험 볼 거예요. 여기는 실험이 다 중요해. 좋겠다. 여기는 실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구리, 가루. 여러분, 구리는 무슨 색? 검은색, 구리. 파란색. 노란, 뭐 파랑 노랑 난리 났다. 세상에 파란색 금속이 어딨어. 이거 전선 잘라갖고 안에 나오는 그 선이 구리잖아요. 쟤 무슨 선이야? 안경이 파란색. 갈색. 약간 갈색 같은 붉으스름한 색을 어쨌든 약간 구리색 그거 뭔지 10원짜리 색 10원짜리 색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거를 과학에서는 붉은색이라 그래요. 약간 붉으스름한 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구리를 붉은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구리 가루를 그릇에 넣어요. 그리고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 구리 가루가 가열하면 뭐랑 결합할까요? 산소랑 결합하겠죠. 자, 구리를 가열했더니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럼 얘 뭐 돼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산화구리죠. 산화구리 화학식 어떻게 쓰게? 이거 중2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오는데 CuO5요. CuO2 아니에요.
이거 CU5인지 CU2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아, CU는 몇 풀? 2풀. 산소 몇 풀? 2마. 2풀 2마 크로스 기억나요? 그래서 CU2 O2인데 약분되면 약분하는 거죠. 그래서 CU5. 너무 어려워요. 자, 여튼 CU5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놓고 개수는 맞추죠? 개수 맞춰야죠. 어떻게 맞춰요, 개수? 두 개 할게. CU 플러스 O2, CU5, 2, 1, 2. 여기까지 맞추면 끝나요. 자, 누가 산화됐어? 네, 우리요. 구리가 왜 산화예요? 이유를 말해봐요. 구리가 왜 산화예요?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 산화환원이 꼭 산소만으로 설명돼요? 아까 전자로도 설명할 수 있었지. 네. 자, 전자로 설명해 보세요.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다 이거 말고 구리가 전자를 이뿔이잖아요. 전자를 두개 이렇게. 잃어서 산화다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환원이겠어요? 당연히 한 놈이 산화면 나머지 한 놈은 환원이에요. 당연히 얘가 환원인데, 자, 산소가 왜 환원이다? 전자로는 설명이 되네요. 얘 왜 환원이에요? 얻었습니다. 이마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다. 전자로 하니까 되긴 되네요. 오에만 있는 거예요. CO에 다 엄밀하게는 O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CO에 다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CU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화학이 헷갈리나 본데, 구리는 산화되어 산화구리가 되고 산소는 전자를 잃고 산화이온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구리는 두 개 다 되고 산소는 O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그게 제일 편하니까. 나중에 화학에서 자세히 하면 되죠. 여튼 중요한 건 전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산소가 환원인 것도 설명이 되네요. 그쵸? 근데 전자의 개념으로 설명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여튼간 이렇게 하면 산화구리가 됐어요. 산화구리가 됐어요. 얘가 까만색이에요. 원래 구리는 빨간색인데 이렇게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면 까만색이 되거든요. 이 까만색 된 산화구리, 얘를 갖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봐. 이 검은색이 된 산화구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미 검은색이죠. 이미 산화구리예요. 화학식이 뭐? 이미 검은색이야. 이미 산화구리야. 화학식이 뭐라고? CuO라고. 근데 지금은 구리였던 걸 산화구리로 바꿨잖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이 산화구리를 산소 뜯어내고 도로 구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도로. 자, 산소 뜯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소 대신 결합해줄 다른 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놈으로 누구를 넣는지 봐봐요. 여기 지금. 그죠? 탄소가루 우리 좀 아까 어디서 봤다. 산소 철 재련할 때도 대신 산소 받아줄 놈으로 탄소가루 넣었어. 걔가 이름이 코크스였어. 여기도 코크스 넣은 거예요. 이거 코크스예요. 그러면 산화구리는 원래 CuO인데 여기에 탄소가루 코크스 C를 넣어요. 그럼 이 산소가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갖고 뜯어줄 거예요. 그럼 산화구리는 이제 뭐가 될 거야? 순수한 구리로 바뀔 거죠. 이걸 식으로 써볼게요. CuO와 석탄가루를 섞었더니 산소가 저기로 뿅 갔다. 그래서 얘는 순수한 구리가 되고, 그럼 C는 뭐가 되겠어요? 산소를 얻으면? 이산화. 1산화, 2산화? 이산화. 2산화. 여러분,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99%는 이산화탄소예요. 유일한 여러분이 배우는 1%가 아까 그 철 재련. 거기서만 1산화예요. 알겠습니까? 대부분 이산화예요. 대부분. 그 다음 개수 맞춰야죠.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개수 맞춰야죠. 2, 1, 2, 1까지 맞추면 끝나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산화됐어? 산소요. 얘가 산소를 얻어 산화됐죠. 산화. 누가 환원됐어요? 구리요. 하나구리. 산화구리. 구리 아니야. 산화구리가 환원된 거예요. 얘가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었네. 자,
누가 산화제입니까? 산화구리. 화학식으로 말해봐요. CU. CuO. 누가 환원제예요? C. C. 알겠어요? 내가 산화되면 환원제예요. 내가 환원되면 산화제고요. 자, 그런데 얘 원래 까만색이잖아요. 얘 원래. 이렇게 막 가열하고 나면 도로 무슨 색 되겠어요? 도로 빨간색 구리가 돼요. 그래서 다 가열하고 나면 보세요. 도로 붉은색 구리가 됐죠. 문제는 검은색 산화구리였는데 붉은색 구리가 됐네. 이건 눈에 보여요. 가열하기 전, 가열한 후. 자, 이산화탄소가 생긴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나 이산화탄소도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나? 석회수요. 석회수에 미리 연결해놨죠. 여기서 이산화탄소 막 나오면 이게 똘똘똘똘 가서 석회수로 들어갈 거예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쟤 어떻게 되죠? 뽀글뽀글. 아니 그 뽀글뽀글 뽀글뽀글 탄산. 뿌얘지는 거. 뿌옇게 흐려진다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어? 아, 내 눈엔 안 보여지만 이산화탄소가 진짜로 나왔나 보다. 시끄러. 내 진짜로 이산화탄소가 나왔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즉, 이 석회수는 왜? 여기 있잖아요. 왜 장치해 놓은 거야? 누구 확인하려고? 진짜로 가열했더니 누가 나왔구나. CO2가 나왔구나.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석회수 통과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게 원래는 구리였던 걸 가열해서 산화구리로 만든 다음 도로 탄소가루 넣고 다시 구리로 바꾸는 이 두 개가 원래 다 잘 나와요. 여기는 산화구리에서 시작했지만 원래는 두 개가 다 잘 나와요. 알겠죠? 두 단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산화환원이 일어났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탐구자료 창작. 이거는 같은 유형의 다른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구리판. 여러분 구리판도 당연히 붉은색이에요. 붉은스름 10원짜리. 응? 요 구리판을 자 불꽃에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색깔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검해지겠죠? 왜? 무슨 구리가 되니까? 산화구리가 되니까. 근데 불꽃이라는 게 겉불꽃도 있고요. 속불꽃도 있는 거 알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선 어디에 넣냐면 겉불꽃에 넣었어요.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으면 겉불꽃엔 뭐가 많게 해요?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 돼? 산화구리가 돼갖고 검해져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검해진 산화구리를 어디다 넣은 거예요? 속불꽃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검해진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은 거예요. 네. 자, 검해진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으면 여러분 속불꽃엔 뭐가 많게 해요? 뜬금없이 뭔 인? 아니야. 속불꽃엔 뭐가 많게 해요? 겉불꽃은 산소가 많죠. 왜? 공기 중에서 산소가 막 들어오거든. 근데 봐. 속불꽃은 겉불꽃보다 더 안에 있어서 겉불꽃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갖고 산소가 여기까지 잘 못 들어와. 여러분 아까 기억나? 원래 탄소는 가열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지만 산소가 모자랄 경우는 뭐가 된다? CO가 된다. 그게 아까 철 재련할 때 CO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안에는 산소가 모자라요. 여러분 지금 얘네 불 어떻게 타고 있는 거야? 이 밑에 알콜 램프에서 알콜이 막 올라와서 알콜이 타갖고 불 붙은 거 아니에요? 알콜 안에 탄소 들었다고요. 근데 겉불꽃은 산소가 많으니까 알콜이 타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는데 속불꽃은 산소가 조금이죠. 자, 제대로 타 못 타? 못 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게 해요? 일산화가 돼요. 일산화탄소. 그래서 속불꽃에는 누가 많이 떠다니고 있냐면 제대로 못한 일산화탄소가 떠다니고 있어요. 그럼 얘랑 결합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산소를 도로 뺏어가요, 제가. 그래서 도로구리가 된다고요. 도로구리가. 얘는 뭐 되겠어요? CO는? CO2가 되는 거예요. 속불꽃에선 이렇게 산화구리였던 게 도로구리가 돼서 다시 붉어져요. 일산화탄소 마시면 죽죠. 일산화탄소는 인간이 먹으면 그 질식해서 죽는 그거죠. 그래갖고 함부로 어디 캠핑 가가지고 그 난로 켜고 자지 말라고 하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산소가 더 많으면 괜찮은데 이 일산화탄소가 왜 위험하냐면 봐봐. CO는 산소를 됐다 좋아해. 그래서 남의 산소를 막 다 뺏어가거든.
이 일산화탄소가 내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적혈구에 있는 산소를 지가 다 뺏어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세포에 산소가 모자라서. 산소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서 쟤를 주로 재련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산소를 뺏어가거든. 알겠어? 자, 겉불꽃에서는 구리가 산화되고 얘가 산화됐죠. 맞아요.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고 겉불꽃과 속불꽃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정반대군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뒤에 환원이죠. 그러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하나씩만 썼지만 그럼 여기는 환원되는 애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누가 환원이에요? 얘가 환원이죠. 왜 환원이에요? 잃었잖아요. 뭘 잃었어요?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잖아요. 아, 전자를 얻었잖아요. 맞아. 얻었잖아요. 음이온된 거잖아요. E-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얘 이온 결합이니까 당연히 2풀 2마겠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놈이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알지. 얘도 내가 환원만 썼지만 딱 봐도 산화된 애도 있잖아요. 얘는 산화되잖아요. 산소 얻어가지고. 그죠? 산소 잃고 얻고는 눈에 잘 보이지만 전자 잃고 얻고는 안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온 결합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전자를 잃고 얻는 것도 다 산화환원이라고 한다 라고 써있죠. 우리 아까 다 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합시다. 55쪽. 55쪽. 자, 여러분. 이거는 오늘 하루 한다고 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오늘 개념만 하겠습니다. 개념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이게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야, 황산구리 화학식 불러봐라. 황산구리요. 황산 말고 황산구리. CU. CU. 3S2. 아, 이 인간들을 어떡하지 진짜. 여러분 이거 중2 애들 배워요. 내가 황산구리라 하면 누구와 누구를 합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해했어요. 황산구리 하면 이게 무슨 결합이에요? 그것부터 얘기해봐요. 무슨 결합? 여러분 결합이라고 공유결합, 이온결합 두 개밖에 안 배웠거든요. 이거 무슨 결합? 이온결합.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구리가 금속이죠. 이온결합이라는 건 이온이니까 이온결합을 한 거죠. 그럼 구리는 이온이 되면 어떤 이온인데? CU. 얘 무슨 이온이냐고. 이온식. 구리 이온. 이풀. 황산 이온은 SO4 이마. 이걸 까먹었다고는 안 하겠죠 설마? 이거 두 개 합친 게 황산구리죠. 그럼 합쳐서 써보세요. 이제 쓸 땐 양이온 먼저 쓰는 거죠. CU. 그리고 여기 이 크로스인데 똑같이 이가 붙으면 약분이죠. 그래서 CU SO4로 끝나는 거죠. 이게 황산구리. 야, 화학을 하는데 지금 이온식도 모르고 화학을 하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 얘는 CU SO4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 무슨 색이게요? 오! 누구 때문에 파란색? 이 안에 지금 요 이온 두 개 다 들어있거든요? 둘 중에 누가 파란색이에요 정확하게? 당연히 황산이죠.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에요. 자, 여러분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구리! 붉은색이죠.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세 개가 색이 다 달라요. 얘는. 알겠어요? 이 안에 얘 때문에 색이 파래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마그네슘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얘도 금속, 얘도 금속. 금속은 다 전자를 잃는 걸 좋아한다, 얻는 걸 좋아한다. 도대체 1학기 수업은 왜 들은 거지? 금속은 다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100% 양이온이에요. 금속은 다 잃어요. 전자를 잃는 걸 엄청 좋아해요. 자, 마그네슘도 금속이에요. 전자를 당연히 잃고 싶어 해요. 문제는
나 전자 버리고 싶어.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면 전자를 내가 버렸으면 누군가는 그 전자를 대신 받아줘야 되니까요. 자,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을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전자 받아줄 후보 두 놈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CU2 플러스예요? SO2 마이너스예요? 누가 받아요? 제발. 음이온은 전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또 어떻게 받아요? 전자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얘는 음이온 이미 전자를 받은 후죠. 받았는데 또 받을 수는 없다고요. 이미 받았잖아요. 하지만 양이온은 전자를 잃었죠. 그럼 잃은 자리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발 내가 몇 번을 여기서 강조하는데 음이온은 전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못 받아요. 전자는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양이온이 받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마그네슘이 버리고 구리 이온이 받아줄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 전자 몇 개 버리게요? 얘 2개 버리는 애죠? Mg2프린 거 알죠? 그리고 얘가 전자 2개 버렸어요. 전자 이렇게 표시해요. 전자 2개 버렸어요. 얘가 2개 버리자마자 누가 달려와서 이거 받아줘야 돼요. CU2풀이 달려와서 이거 받아줘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 돼요? CU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누가 산화됐어요? 산화된 애 골라봐요. 얘가 전자를 잃고 산화됐죠. 전자 잃은 애가 산화예요. 누가 환원됐어요? 얘가 구리가 아니죠. 구리 이온이. 그죠? 정확히는 쟤가 아니라 얘잖아요. 얘가 받은 거잖아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자를 얘가 받아준 거예요. 얘가 버리고 얘가 받아준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돼요? 구리 얘 때문에 색이 파래잖아요. 얘 때문에 파래잖아요. 근데 얘가 점점 무엇으로 변해가요? 구리로 변해가죠. 그럼 파란색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무색으로 바뀌어요. 아니 선생님 얘는 빨간색이라며요. 빨강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파랑이 없어지면서 빨강이 생기긴 하는데 이 빨강은 물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라붙어요? 이 판에 막 달라붙어서 판이 빨개지고 용액은 투명해지는 거예요. 파란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떠다니던 구리 이온이 빨간 구리가 돼서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색이 돼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 어때요? 마그네슘은 여기 있었어요. 이온이 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온이 되면 Mg2 플러스가 돼서 마그네슘이 이 안을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리는 이 안을 떠다니다가 구리 이온이죠. 구리 이온은 요 수용액 안을 떠다니다가 전자를 얻고 여기 달라붙어서 빨갛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석출된다. 그리고 여기 있던 마그네슘은 대신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떠다니게 돼요. 쉽게 말하면 구리 이온과 마그네슘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구리가 와서 붙고 마그네슘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황산 마그네슘. 맞죠? 항산 마그네슘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구리에 다 붙는 거예요. 마그네슘의 양이 충분하다면 다 자리 바꾸기가 끝나면 완전히 하얘지고 이 안에는 이제 구리 이온 하나도 없이 황산 마그네슘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의 산화 환원이에요. 전자 주고받기.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이 반응이 끝났어요. 수용액 속 총 이온 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온 개수. 자, 마그네슘 하나 수용액 속으로 들어갈 때 대신 누가 하나 튀어나가요? 구리가 하나 튀어나가죠. 구리 하나 나가고 마그네슘 하나 들어오면 자리 바꾸기죠. 결국 전체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이 반응에서 얘는 뭘 하고 있어요? 황산이온? 구경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놀고 있어요. 얘가 구경꾼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해봅시다. 질산은 수용액이에요. 질산은. 화학식으로 해봐요. 질산은. A, G,
NO3 수용액입니다. 얘 원래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 안에 녹아서 떠다니고 있어요. 자, 질산은 수용액 무슨 색이게요? 색이니까 하얀색. 뿌옇지 않을까요? 색깔 없어요. 얘네는 둘 다 색이 없어요. 이온은 색이 없어요. 색깔이 있는 이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리이온 정도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 무색인데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냐 이번엔? 붉은색 구리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 구리도 결국 금속이잖아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해? 잃고 싶어요. 잃고 싶어요. 잃고 싶어요. 자, 이러면 누군가 받아줘야죠. 얘가 받아요? 얘가 받아요? 그죠? 플러스 2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구리가 버리고 은이 받을 거예요. 근데 구리 몇 개 버려요? 그렇죠. 얘 CU 2풀 되는 애입니다. 2개 버려요. 자, 이거 은이 받아줄 건데 중요한 건 은이 몇 개밖에 못 받아요. 얘 AG 플러스거든요. 그럼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밖에 못 받아요. AG 하나가 나와요. 남는 전자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2번 일어나야 돼요. 구리가 하나, 이온이 될 때 은은 2개가 달라붙어 갖고 하나씩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은은 이제 이 안에 떠당기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은색이 되면서 여기 달라붙어 갖고 밖으로 석출돼요. 구리는 어떻게 되죠? 구리는 여기 붙어 있다가 지는 이온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구리 하나 들어갈 때 은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와요. 하나 들어가고 2개 나와요. 이온수 어떻게 돼요? 아예 줄어들어요. 줄어요. 하나 들어가고 2개 나와요. 이 안에 이온수는 줄어요. 이해했습니까? 수용액 색깔은 어떻게 변하게 해요? 파래져요. 점점. 누가 자꾸 생기니까. 구리이온이 자꾸 생기니까. 원래는 색이 없었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죠? 얘네는 얘도 2풀, 얘도 2풀. 얘도 2풀, 얘도 2풀. 이게 똑같았죠? 이게 똑같으면 하나하나 1대1 반응이에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개수는 안 바뀌어요. 하나 나오고 하나 들어가니까. 근데 얘네는 이게 개수가 다르죠. 2, 1, 2풀 1풀이잖아요. 그러면 2풀 1풀이면 반응은 몇 대 몇으로 해요? 1대2 반대로 해요. 얘 하나 들어갈 때 얘 2개 붙는 거예요. 얘 하나 들어갈 때 얘 2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위에 이온 전하량과 반응 이온수 B는 반대다. 2대 1, 2풀 1풀인 애가 반응하면 1대 2로 쟤 하나 들어갈 때 얘 2개 나오는 관계.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계산. 알겠습니까?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뒤로 가면 57쪽에 아까 내가 한 내용 그대로예요. 광합성 호흡식 주고 누가 산화환원이냐. 내가 써줘줘. 자, 연소 이거 누가 봐도 산화환원 확실하고요. 철의 재련식 보이죠? 코크스가 일산화탄소 돼서 산화철 재련하는 아까 제가 적어드린 글씨기죠. 그대로예요. 이게 다 산화환원 반응에 속한다. 그리고 그 외의 산화환원 반응에는 이제 철이 녹쓰는 거. 당연히 이거 산화환원이죠.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녹쓰는 거니까. 갈변 뭔지 알지? 사과 깎아놓으면 색깔 갈색 되는 거. 이거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거예요. 연소는 당연히 다 산화환원이고 이거 표백 그 다음 소독 이런 거 다 산화환원에 속하는데 이거는 나올 때마다 외워줘야 돼. 왜냐면 이게 왜 산화환원인지 시까지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백이 산화환원이다 요 정도는 그냥 나올 때마다 예시로 외워줘야 돼요.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도 다 산화환원이다. 리튬이 안에서 전자 잃고 리튬 이온되면서 충전되고 하는 거거든요.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반딧불이가 불빛 내는 것도 산화환원이다. 등등등. 여기는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산화환원의 예시에 해당한다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알겠죠? 여기까지.